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꽃피는 봄이 왔네요, 여러분. 뭐 세상 꽃도 너무 예쁘고 캐나다도 이제 체리 블라썸 벚꽃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저희는 진짜 3월에 너무 바빴던 게 캐나다에서 학교 직원들이 오는 시즌이 1년에 딱 두 번인데 봄, 가을 이렇게 두 번 많이 와요. 근데 이번에는 캐나다 컬리지 유니버시티 대학교 직원들도 많이 만났지만 제가 캐나다 조기유학 그 캐나다 공립교육청 프라이빗 말고요. 국립교육청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세미나, 에이전시 세미나를 다녔는데 가서 교육청을 20개의 교육청을 하루 동안 15분 정말 30분 단위로 줌 미팅 통해서 정말 많은 교육청을 만났어요. 뭐 오타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마니토바, 또 빅토리아, 또 사스케찬주, 뭐 여러 캐나다 전역에 있는 모든 교육 정말 많은 교육청을 만났는데 저도 자녀가 있지만 사실 조기유학 경기도 어렵고 조기학 가는 거 돈 많이 들잖아요.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 학교비도 많이 드는데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조기학 관령이다 하면은 뭐 5만 불, 캐나다를 5만 불, 6만 불 막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막 미국은 엄청 또 비싸고 5만 불에서 6만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정말 우리나라 돈 2천만 원대, 2천만 원대에서 뭐 2,900만 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얼마 전에 옷 사러 갔는데 9,9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뭐 19만 9,900원 이런 거 너무 기분 안 좋잖아요. 제가 말하는 2천만 원대는 캐나다 달러 2만 2천 불. 그러니까 딱 2천만 원, 2,1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1년 동안 아이 숙박비, 홈스테이비, 학비, 전액 다 포함이에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는 아이 용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조기학 보낸다고 하면 학부모님들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아이가 수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3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이 비거든요. 그 시간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 시간을 관리해 주는 게 관령 유학이고요. 보통 유학원들이 이제 타이트하게 수업을 스케줄 해서 학원을 이제 돌리는 거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캐나다까지 가서 굳이 학원을 꼭 가야 되느냐 그건 사실 의문이에요.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를 가잖아요. 그래서 빅토리아 섬이라던가 빅토리아 우리나라만 섬이잖아요. 그런 곳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뛰어놀고 액티비티하고 이런 비용들 거의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고 이제 액티비티들 다양하게 할 수 있고 BC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유니버시티 가기 굉장히 편하죠. BC주는 학제가 각 주마다 컬리지 유니버시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BC주의 컬리지는 물론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컬리지도 있지만 편입을 위한 편입 컬리지가 아카데미 컬리지가 발달되어 있어서 고등학교를 뭐 세컨더리를 BC주에 가서 한 2, 3년, 1, 2년 공부를 하고 BC주 졸업장을 받은 다음에 성적에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바로 컬리지를 가서 요즘에 BC주 외곽 컬리지 가면 영주권 잘 되잖아요. 지역 점수 부대 때문에 제 유튜브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용어가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각 주마다 이민법이 다른데 BC주 밴쿠버 말고 밴쿠버 외곽의 컬리지를 나오면서 또 BC주에서 우대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헬스케어라던가 IT라던가 또 에듀케이션 파트라던가 이런 걸 하면은 이민 점수가 낮아도 먼저 뽑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내도 캐나다에서 2년만 공부하면 되고 고1 때 보내도 3년 매년 2천만 원만 들여서 사교육을 안 시켜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사교육을 안 시켜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준다면 바로 유니버시티 갈 수 있지만 아이가 성적이 안 좋다면 컬리지를 통해서 컬리지를 간 다음에 컬리지에서 자기가 성적을 잘 받아서 어렵지 않게 잘 받아서 UBC라던가 SF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 학부모님들 막 요즘 다 너무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경비로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사실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1년에 한 단돈 한 2천만 원, 2,100만 원, 2천에서 2,100만 원, 맥시멈 2,2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학비 생활비 다 더해서 정말 중소도시 BC주 외곽이라던가 마니토바주도 이미 엄청 잘 되잖아요. 마니토바주에 있는 국립 하이스쿨을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1년짜리 MITT나 레드리버 컬리지를 가서 영주권을 쉽게 받고 어렵지 않게 받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그때 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 유니버시티 학비 명문 대학교 1년에 학비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영주권 있으면 5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요, 학비가. 그래서 또 남학생들은 또 군대도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1년에 한 2만 불 정도로 해서 뭐 사스케찬주라던가 노바스코사주라던가 BC주 외곽, 또 따뜻한 도시가 BC주라던가 한국 왔다 갔다 하기 좋죠. 또는 또 알버타주도 괜찮고 또 마니토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주를 가서 영주권을 하는데 온타리오주는 조금 영주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왜냐면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도 많고 컬리지나 유니버시티가 숫자적으로 일단 50개가 넘다 보니까 그 각 학교당 또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학생들끼리 굉장히 컴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 이민국에서 봤을 때는 각 주마다 뽑는 이민의 숫자가 어느 정도 그 캡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온타리오주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더 피키하게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학생 이민법도 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느 정해진 시기에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할 때 그냥 다발성으로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그 직업도 계속 롤링이 돼요. 최근에 3월 14일 날 영주권 뽑은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특별한 직업들만 했던데, 뭐 자동차 정비, 뭐 목공, 용접, 이런 정말 이렇게 헤비한 직업들. 그리고 국제학생 이민법은 대부분 다 2년제 디플로마를 나와야지만 꼭 되는 거고, 그 점수도 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온타리오주는 잡오퍼 받는 그 고용주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 고용주의 연봉이라든가 연매출, 직원 수, 이런 조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보통 영주권이 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연방이민 빼고는 주정부 이민은 다 고용주 조건을 그 좌보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 BC주도 조금 완화돼 있고요. 좌보포를 받는 조건이 타주의 영주권이 쉬운, 일반적으로 뭐 마니토바도 그렇고 사스케찬주, 다른 주도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녀를 혼자 조교학을 보내는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한국에 좀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밴쿠버나 이제 BC주 쪽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에서 비행기 타고 국내선 타고도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기가 참 수월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명문대학을 가길 원하신다면 뭐 UBC라던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이라던가 또 뭐 카필로나 대학이라던가 캠런스 유니버시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유니버시티고, 컬리지도 BC주의 BCIT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더글라스 컬리지도 좋고 랑가라 컬리지 통해서 편입할 수도 있고, 또 미술대학으로 유명한 에메리카 대학도 굉장히 유명하고, 물론 BC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토론토, 온타리오주가 있는 토론토라던가 또 맥마스터 대학, 요크 대학,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학들을 워털루 대학, 이렇게 대학으로 BC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온타리오주를 편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영주권을 받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녀를 동반을 해서 온 가족 영주권 받는 게 아직도 물론 큰 어떤 수요인 것 같은데, 문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고등학교 때, 왜냐면 한국에 입시도 너무 많이 어렵고 대학에 진학도 너무 어렵고, 대학교 진학해서 또 졸업했을 때 미래가 굉장히 많이 불투명하다 보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전문적인 기술을 고등학교 때 찾으러 나가는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학대 연락 주시면 올 겨울에 이제 캠프식으로 또 캐나다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뭐 스쿨링으로 한두 달 아이 혼자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또는 아이 혼자 이렇게 1년 동안 조교학을 한 2천만 원대 초반 비용으로 해서 학비 생활비 포함해서 조교학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캐나다 조교학 또 영주권까지 같이 연결해서 상담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이제 초니까요. 대부분 이제 올해 9월 학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전문대학도 마찬가지고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 4년제 대학은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전문대학이라던가 조기유학 또는 일반 어학연수 또는 인턴십, 자기가 코업 비자라고 해서 직무를 하는, 공부하면서 돈을 버는 과정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이민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영주권법도 보고 많은 학교 직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 꼭 공립컬리지를 나와서 꼭 2년을 졸업을 하고 3년 PGWP를 받아서 영주권 받는 게 꼭 답은 아니다라는 게 점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컬리지 나오고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각 주마다 내가 어떤 영주권 법이 있는지를 알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면 진짜 BC주에서 코업 비자를 통해서 자기가 빨리 영주권 할 수도 있고, 근데 외곽에 있는 컬리지를 가서 굳이 2년짜리 하지 않아도 BC주는 1년짜리 서티피케이트를 해서 취업만 해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준비된 분들은. 근데 이 취업을 1년짜리를 공부하면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를 했다가 취업이 안 되면 1년짜리 그때 더 해도 돼요. 처음부터 2년짜리 디플로마를 가면 내가 예산을 2년 동안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컬리지를 처음부터 1년짜리를 가면 1년짜리 2개를 붙이면 3년 취업 비자가 나오거든요. 1년만 해서도 영주권을 할 수 있는데 1년 더 함으로 해서 학비와 생활비가 거의 3천만 원, 4천만 원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뭐 치유생학과 3년짜리 다 가던 게 추세라고 그랬으면 요즘에는 저희 학생들은 제가 경기도 어렵고 학생들의 니즈를 알기 때문에 치유생학과를 간다기보다는 치과 보조를 가서 영주권을 빨리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학비도 저렴하게 또 치유생학과를 갈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치유생학과 3년 나온다고 해서 그 기간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거의 뭐 1억 가까이 들고 하다 보니까 학비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저렴하게 치과 보조가 그 NOC 레벨에서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과거에 레벨이 낮은 레벨에서 요즘에 그래서 치과 보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직업 연계 교육을 치과 보조, 수의사 보조, 약사 보조, 또 간호사 보조 이렇게 보조로 해서 일단 자기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영주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간호사 공부, 수의사, 약사 뭐 이런 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으로 본인의 경력을 쌓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유학트리는 강남역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미리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문의하시고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평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나 또 빠르면 내년 1월에 가시는 분들도 준비하고 있고 IELTS 점수가 있어야 돼요. 캐나다를 가려면 토플이나 이 점수가 없으면 대부분 없는 경우가 90%예요.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가서 그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입학할 수 있고요. 또는 요즘엔 듀오링고라고 해서 집에서 보는 영어 시험도 있어요. 한 5만 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IELTS 과정 부담되고 뭐 시험 비용도 뭐 20만 원 넣고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IELTS 점수 말고 듀오링고라고 해서 집에서 보는 시험으로 보고 캐나다 대학을 바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캐나다 쪽은 20년 넘게 올해 한 23년 일을 했는데 감히 캐나다 유학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진짜 많이 아는 정말 원 오브 탑이라고 정말 제가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이유는 학생들하고 많이 소통도 했고 또 학교 직원들하고 정말 많은 미팅도 하고 있고 캐나다 출장도 정말 많이 가면서 정말 실무에서 정보들을 얻다 보니까 각각 그 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상담을 하면서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좀 안내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되셨던 분들의 사례. 좀 이렇게 이분은 이런 사례에서 이렇게 가서 캐나다 잘 정착을 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나 경제적인 예산, 현재 교육 수준, 또 원하는 또 방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딱 맞춰서 정말 이 상품 가세요, 이 학교, 이 학과 가세요. 이거는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학원 연락을 하면 한국 분들은 여자가 연락하면은 뭐 유아교육, 요리, 뭐 제빵 이런 거 해라. 남자분들은 뭐 자동차 준비, 항공 준비 하는데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추천해주는 과나 지역, 또 전공, 학교 다 달라요. 저희는 캐나다 전역을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캐나다는 제가 아는 정보가 워낙에 많고 계속 가셔서도 팔로우업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관한 하는 저희 유학트리 박정 원장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직까지는 제가 일하는 게 참 재밌고 참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유학 정보 얻고 싶고 본인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원장님 저 유학에 대한 꿈을 꿔도 되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2, 3년 뒤에 가고 싶어요. 뭐 엄마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당장 공부를 못했다가 사이버 대학 다녔다가 캐나다 대학을 편입하는 거 알아보는 분도 있고 고등학생이 연락해서 1년에 얼마 드나요?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예산을 알려드리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캐나다 유학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유학트리로 문의 주시고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캐나다 유학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